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주말이 되게 따뜻했는데 어제부터는 좀 확실히 또 쌀쌀해지대요. 오늘 아침 확실히 조금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얼마 전보다 한 2주 정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요일 날 이데일리 뉴스,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간 증시 전망을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빅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고요. 그다음에 BOJ 또 금융통화 회의도 있습니다. 지금 표 나오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생산 중요하죠. 저것도 지금 중국 흐름을 봤을 때. 그다음에 오늘 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100개 추가돼서 이제 110개 종목 오늘부터 거래가 됩니다. 내일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 금융정책 회의 있고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되게 높게 나오죠. 한번 결정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GTC 요거 지난주 후반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끌어올렸을 때 이제 기대감을 낳게 했던 이제 근거들이었죠. 그다음에 19일 날 이제 BOJ 기준금리 결정된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시작이 됩니다. 이날 젠슨황 기조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이제 연준 금리 결정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21일 날 저게 나오는데요. 21일 날 전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에는 주 초부터 주 후반까지 내내 뭔가 좀 평소보다는 좀 평소에는 좀 쉽지 않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빅 이벤트들이 좀 있다라는 거. 결국 시장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갖다 붙이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꾹 다물어서 뉴욕 시장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근데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 주 또 뭔가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올 법하죠. 이미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시간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뭐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뭐 변동사항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다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확인을 해준 내용이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미 사실 노출된 악재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아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우리 시장 여전히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미국 시장만큼 우리도 좀 롤러코스터를 타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보다는 좀 진폭이 좀 작은 롤러코스터였죠. 결국 플러스권으로 좀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주는 코스닥이 또 코스피보다 좀 좋았고요. 지난주까지 견조한 흐름 연내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 이번 주 아마 우리 시장에 같은 경우 만약에 금요일 날 뭐 당장 금요일 날 뭐 오전 오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 날 탄핵 관련된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에 국내 시장에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요 얘기가 사실은 주말에 사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상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민감 국가에 지정이 됐다라는 걸 2달 동안 몰랐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지난 2달 전이면 이제 1월 초가 되는 거죠. 자, 일단 1월 초에 왜 미국 바이든 정부 막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막판에 그 정권 넘어가기 직전에 한국을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을 시켰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뭐 장관들 3명이 조만간 미국으로 달려가겠다 얘기를 했을 정도겠으니까 본인들이 잘못할 걸 알긴 아는 거죠. 이거를 총괄하는 지금 내각을 총괄하는 최상목 대행도 몰랐다고 하니 등등등. 예. 일단은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2가지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걸 미국의 에너지부가 이제 주도를 해서 추가를 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부가 왜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말부터 1월 초중까지 이 체코 원전 놓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전 또 이제 한수원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있었죠. 그게 이제 1월 중순쯤 그때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합의를 한 걸로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합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들 우리가 기술을 줘가지고 저 정도까지 성장한 놈들인데 왜 이제 와서 이제 뭐 감내나 배너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괘씸죄에 해당이 됐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계엄 선포 그다음에 탄핵
의결, 이 어떤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 탄핵 정국에서의 이런 국내에서 일부 뭐 언론을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안보에 있어서 각자 도생의 논리가 판을 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 사는 것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 뭐 신경 안 쓸 거야. 이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관련된 정책의 핵심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뭐 주한미군 철수니 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얘기 실제로 기사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치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일 경우 우리가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이제 핵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핵무장론 얘기가 좀 부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다른 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뭐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여러 개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더군다나 우방국이라면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지정된 이런 이유가 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고 중요한 거는 왜 이거 우리가 2달 동안 몰랐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세 장관이 누구냐면 산업부 장관, 과기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외교부 장관 이 세 사람인데 화들짝 놀라서 뭐 미국에 뛰어가겠다 해서 뭐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나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온다 가다가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근데 만난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이제 굳이 철회를 해줄 이유가 딱히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자기네들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뭐 협상에서 뭔가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때는 그거 바이든 정부에서 지정한 건데 하라면 또 발을 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몰랐다, 2달 동안이나 몰랐다, 심지어는 미국이 이거를 지정해놓고 한국에 통보도 안 해줬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참담한 상황인 거죠. 지금 정부가. 물론 탄핵이고 뭐 비상 상황이긴 하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할 건 하고 있어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전선 자회사 특허 문제, LS그룹하고 호방그룹 그룹 싸움으로 확진된다. 예,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LS하고 대한전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제 골자는 그겁니다. LS전선하고 대한전선이 지금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데요. 1위 업체인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이 기술을 대한전선에서 탈취해 갔다. 그래서 이제 LS전선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대한전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3차례나 하는 등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상반기에 나올 것 같고 분쟁 일자 한번 보죠. 표에 나온 대로 이게 좀 묵은 얘기입니다. 2019년 8월 얘기고 2021년 7월 그 이후에 이제 LS전선이 2022년 9월에 1심 이겼고 그다음에 2023년 작년 5월에 대한전선이 당진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이러니까 이제 LS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열불 나겠죠.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서 11월 사이에 작년 얘기입니다. 대한전선 본사를 3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에 2심이 나왔는데 역시 LS전선이 또 이겼습니다. 배상 금액이 3배가 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겼죠. 제일 밑에 겁니다. 호방그룹이 LS그룹의 지주사죠. LS의 지분을 3% 이상 좀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호방그룹에서도 시인을 했고, 왜 이제 인수를 했겠냐라는 거죠. 3% 이상 인수를 하면 일단은 이 해당 회사의 회계장부를 들춰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사 과정 그리고 결국 재판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LS전선의 내부 내용들을 좀 파악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들 싸울까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이요. 2022년에 49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이게 2029년 불과 이제 한 4, 5년 남았습니다. 2029년 가면 217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22년에 7조짜리 시장이 2029년에는 31조짜리 시장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렇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좀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좀 5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만드는 나라는 제한적이고 또 잘 아시지만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도 만들면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또 남들 갖다 대지 못할 시기에 또 아주 적절한 시기에
또 이제 납품도 하는 그런 능력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회사가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러니까 싸우고 경쟁하는 건 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는 건 좀 답답하죠. 좀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왜냐하면 해외 진출할 때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보다 같이 합심을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거든요. 작년에 이 호주 이 함정 그 입찰 10조짜리 입찰 사업에서 우리 국내 회사들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다 탈락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회사도 글로벌한 이 해저 케이블 제작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이런 어떤 노이즈들은 해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얘기 가볼까요? 펀드워치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에 ETF 상품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아마 대략 짐작하실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이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심지어 표 나오겠습니다만 1위에서 5위까지가 다 반도체를 담고 있는 그런 ETF 상품들이었습니다. 뭐 간단히 보면 미래에셋 거 탑10 레버리지, 이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7.89%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 달 사이에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확실히 반도체들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한거 이 반도체 소부장 요 ETF 상품이 제일 좋은데요. 수탁고도 2,600억 달러 제일 크고, 요거는 그냥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6%가 넘는 수익률을 좀 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의 레버리지 요것도 6.08%, 신한 거 2개, 삼성 거 하나, 미래에셋 거 2개. 그래서 총 5개가 모두인데 어쨌든 눈에 띄는 거는 신한 이 자산운용의 두 ETF 상품들은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6% 넘거나 6%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요게 좀 더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뭐 D램 또 낸드 쪽 다 뭔가 좀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샌디스크가 4월부터 10% 가격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실제 되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 마이너스 0.16%, 해외는 마이너스 2.79%.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계속 좋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1.3%. 그다음에 섹터별로는 기초 소재 쪽이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S&P 500 에너지 ETF가 3.19%로 해외 상품 쪽에서는 개별 상품 쪽에서 제일 수익률이 좀 좋았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